안녕하세요, 5월입니다. 본격 튤립 까는 영상입니다. 튤립 까는 영상. 진짜로 튤립을 까는 게 전부인 영상. 원래 방금 부분 크기 재는 거, 그리고 상태 확인하는 거를 찍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변 저온 처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튤립을 오늘은 튤립 까는 걸로 만족을 할까 싶어요. 예, 이거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다 동시에 했다가는 제 체력이 마이크가 구근 뜯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 좀 가까이 바꿨어요. 그래서 구근을 까야 되겠어요. 그래서 구근 까는 거를 그냥 찍기로 했어요. 포부는 컸는데 도저히 동시에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그냥 구분 깔라고요. 네. 그럼 뭐 구분 까면서 막 수다 하면 어떨까 그래요. 이거 베란다에서 키우시고 화분에 키우신 분들은 자구 다 같이 하시나요? 자구 안 떼고 같이 키우나요? 저는 자구 떼거든요. 이게 그냥 기본 꽃도 지금 잘 피기 지금 어려운 환경이어가지고, 게다가 이제는 구근 비대도 포기하니까 더욱더 뭐랄까 신경 안 쓰려고요. 이거 자구는 구근 비대 포기하고 그냥 꽃 보고 구근은 빠이빠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경험이죠. 이렇게 구근 까는 것도 체력이 든다는 거. 이게 튤립 이것도 김장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이것도 꽤 체력이 든다는 거. 아주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전혀 개의치 않겠지만 지금 망고참 하고 있어요. 망고참 까고 있어요. 망고참 까고 있는데 영상이 구도가 별로 재미가 없네요. 까는 거 찍어야 되겠다. 다시 찍을게요. 네, 구도를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분 까는 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자구를 떼는데, 자구 다 붙여서 키우시나요? 아마 구분 비대 하시면은 또 자구 붙여서 키우시는 거. 이거는 엄청 크네. 예. 그래도 될 겁니다. 본 꽃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튤립만 까고 그걸로 오늘의 할 일을 만족해야 되겠어요. 예. 너무 저의 아주 낮은 저품질의 체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튤립 어떻게 해서 처음에 키우셨어요? 그런 거 기억나세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저는 식물을 키우다가 처음에 그냥 관념만 키웠거든요. 관념만 키웠는데 그 야자, 아레카 야자 때부터 좀 신경을 쓰면서 키운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식물 키우다가 죽으면 그냥 죽고, 그냥 뭐 이거 왜 죽냐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랬는데, 그러다가 아레카 야자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식물을 좀 제대로 키우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근데 이제 다른 식물들한테 관심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넓혀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높여질 때 한때 이제 관심이 넓어진 분야가 이제 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 관엽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레카 야자도 아마 꽃이 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야자들도 일단 한 개 성공. 망고참 성공.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이번엔 체리 딜라이트였네. 그 야자들도 꽃도 피고 막 하는데 뭐 걔네가 피는 거 뭐 꽃이 막 예쁜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제 필지도 알 수도 없고 아마 안 필 거예요. 안 필 거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꽃으로 유명한 식물들 같은 거에 좀 관심이 갔어요. 관심이 가니까 갑자기 그 꽃들을 다 사고 싶은 거예요. 여건도 지금 생각하면 여건이 충분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꽃들을 다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좀 약간 미쳤던 것 같아요. 갑자기 꽃에 미쳐가지고 뭐 미쳤다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사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제 여건에서는 좀 무리한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장미도 사고 자격도 사고 모란도 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격이나 이런 거 잘 안 크죠 당연히. 제 LED 가지고 어떻게 잘 키우겠어요. 그리고는 장미도 샀는데 장미를 어디 거냐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를 샀어요.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를 살 때 우리나라에 수입된 거 중에 이제 사야 될 건데 그 수입된 거를 이제 어느 거를 할지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쁜 거를 하고 싶은데 뭐 향이 어떤지. 근데 그거를 데이비드 오스틴 사이트에는 되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리 내용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빛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이거 왜 이렇게 안 까져? 빛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또는 뭐 저기 뭐야, 너무 안 까지는데 이거. 잠깐만요.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다이소에 샀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식물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화장품 이렇게 섞는 거 그런 도구인 것 같은데 이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 데이비드 오스틴 그걸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저기 뭐야 벌이 오는지, 그러니까 그 향을 맡고 벌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뭐 향이 있는지 없는지, 향이 얼마나 셌는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향이 얼마나 센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뭐야 뭐 꽃이 얼마나 빛을 필요로 하는지, 빛이 충분히 많아야지만 잘 자라는 애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자라는 튤립인지는 당연히 나오고, 그러니까 튤립이래, 장미. 그러니까 장미도 이렇게 뭐 덤불식으로 자라는 애가 있고 덩굴식으로 자라는 애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나무식으로 되는 애가 있고, 그런 분류는 이제 당연히 되어 있고, 기본 분류죠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거를 이제 쫙 도표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좀 열정이 있었어가지고 도표를 만들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제 여건에서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제 마음에 드는 색상, 마음에 드는 이제 꽃 모양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고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미 키웠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저온을 겪어야 아마 또 꽃이 피거나 이렇게 할 건데, 아니면 또 제가 뭔가 잘 해줘야 될 건데 그걸 못 해줘서 지금 꽃을 못 보고 있는데 잎은 계속 자라요. 잎은 계속 자라가지고 장미가 진짜 생명력이 너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걸 처음에 사가지고 꽃을 봤을 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좀 오바를 떨었는데, 이렇게 뭐 제가 카페를 좋아하니까 카페 이렇게 좀 알게 된 이렇게 카페들 이렇게 사장님하고 친하거나 뭐 이러면 그 장미를 보여주겠다고 장미를 들고 다녔어요. 장미를 화분째로 들고, 이 장미 너무 예쁘지 않냐고. 네, 이거 제가 산 거라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하니까 미친 사람 같네.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다가 두고도 또 햇빛 아래 또 보이는, 또 햇빛이 이제 뭐 오후 햇빛이냐 아침 햇빛이냐, 햇빛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 햇빛을 이제 충분히 이제 그걸 장미한테 보여주면서 또 사진을 찍으면 또 그게 또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햇빛을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장미가 폈을 때 장미를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장미가 지금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품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향도 있어가지고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색상도 너무 예쁘고, 색상이 약간 분홍색이랑 코랄 색상 그런 게 좀 약간 섞인 듯한 느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장미 모양도 그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 아시는 분들이면 이렇게 좀 독특한 모양들 있잖아요. 장미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장미 모양이 아니라 좀 이렇게 뭔가 품종 개량이 잘 돼가지고 되게 독특한 잎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쟤를 다시 꽃을 피우고 싶긴 한데, 다시 도전해볼까요? 어떻게든 뭐 조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 장미는 근데 그냥 계속 이렇게 영양 생장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식 생장, 꽃 만드는 생장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자라요. 정말 근데 생명이 뛰어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언젠가는 저거를 다시 꽃을 피우게끔 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베란다라도 가지고 계시면, 베란다 있으시면 이렇게 베란다를 통해서 또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비드 오스틴은 아마 지금도 계속 수입되겠죠. 근데 진짜 만약 여행을 가서 영국에 갈 일이 있으면 데이비드 오스틴 정원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를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면은 뭐 사올 수는 없겠죠. 흙 속에 이렇게 있는 장미를 받아올 수는 없을 거니까, 그래도 뭐 구경이라도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고, 여러 가지 품종도 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시면 이런 식물 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쪽 가드닝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인구에 했을 때 충분히 커졌는가, 아직은 충분히 훨씬 더 커질 만한 그런 게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 더 커지면 우리가 수입도 더 잘 될 거고, 왜냐면 그게 장사가 되고 판매가 되니까, 사업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많은 다양한 품종들을 또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또 품종이 또 이제 경쟁이 있으면 또 저렴하게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쪽 시장이 계속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계속 뭔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그런 거 경제 규모 같은 걸 다 확인 안 해봤는데, 시장 규모를 다 확인 안 해봤는데,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에 비하면은 아마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뭐라고 해야 돼, 경제 규모를 해도 비율적으로 아마 작을 것 같아요. 비율도 작을 것 같아요, 왠지 제 느낌에. 얼마 전에 이렇게 길에 가고 있는데 해웅목이 이제 말라 비틀어가지는 해웅목이 길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놓은 거예요, 버리려고. 그래서 그게 있더라고요. 폐기물 버리는 거, 그거 번호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기물 신청해서 이제 버리려고 이렇게 내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잎이 좀 한 절반 정도 말랐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살아있는 상태죠. 해운목이 게다가 나무 상태이기 때문에 심지어 잎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뭐 다시 다 키울 수 있죠. 그거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저도 지금 해용목이 있는데, 해용목이 저도 그런 상태의 해용목을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린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내가 가서 키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서 저는 그거보다 상태가 더 심각했는데, 그러니까 잎이 아예 없는 상태였는데, 잎이 없는데 이제 잘 관리를 해주고 이제 지금도 수경으로 키우고 있어요. 총 4그루죠. 보통 세 그루죠. 세 그루를 이렇게 길이별로 해가지고 하는 걸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축하 화환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통 많이 유통이 되잖아요. 저도 그런 식에 돼 있는 거 3개를 이렇게 해다가 이제 노비선입니다. 노비선 2개 했어요. 2개. 그걸 해다가 이제 그걸 키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일은 많았어요. 이거를 계속 뿌리를 씻어서, 왜냐면은 그 뿌리에 이제 흙이 있고 하면 이제 흙을 이제 수경 재배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흙 때문에 이제 흙이 이제 썩을 물질들이 있으니까 흙이 이제 썩으면서 자꾸 이제 뿌리도 이제 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뿌리를 빨리 계속 씻으면서 씻어내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그때 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맨날 상태 안 좋다 얘기만 자꾸 나오네. 근데 그때도 진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얘를 살리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을 막 했었던 때인 것 같아요. 얘가 버려졌지만 얘를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렇게 살려냈어요. 지금 너무 잘 크고 있어요. 너무 잘 큰 나머지 너무 잘 커가지고 천장이 닿아서 그 천장이 닿은 2가지는 잘라가지고 또 수경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수경 되어서 저쪽에 있는데 쟤네도 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해용목은 너무 잘 자란다. 너무 잘 자라더라. 그래서 아마 그 버려진 애도 참 잘 키우면 그냥 잘 키워질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 가드닝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식물들은 그냥 약간 한번 축하해주고 버려진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꽃다발처럼 그 해용목이 쓰인 거죠. 근데 좀 큰 꽃다발인 거죠. 근데 그럼 그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냥 축하 화환의 의미로 뭐 그렇게 식물이 유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뭔가 좀 더 뭔가 가드닝이 뭔가 좀 커져서 이렇게 좀 커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온실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인데, 온실 고민하면서 저기 그거죠. 온실 고민하면서 그런 물건들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다이소 테이블 캐리어들 되게 좋다고 저 추천받아서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촬영도 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느껴지는 게, 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잘 없어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잘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능적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좋아서 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게 만족스럽고, 좀 그런 물건이 좀 이렇게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이런 식물 키우고 할 때 딱 마음에 드는 물건들이 되게 기능적으로도 좋고 가격도 좋고 디자인도 좋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기능적으로 좋은 것도 잘 찾기가 어려운 데다가 기능적인 게 그런 상태니 디자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예쁜 물건 쓰면은 더 기분이 좋아서 더 잘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쁜 물건을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로 이런 식물 키우기에 있어가지고는 그게 너무 잘 없다는 거죠. 아쉽다는 거죠. 네. 노비선 완료.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좀 확실히 좀 커지면 시장이 좀 커지면 좋겠다. 이제는 다이너스티입니다. 다이너스티 4개째. 그래서 커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좀 이런 좋은 식물 채널들도 계속 더 잘 되면 좋겠어요. 좋은 식물 채널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안 보는데 예전에 이제 식물에 대해서 유튜브에도 자료가 올라온다는 거 알게 되고 이렇게 찾아볼 때 뭐 국내 국외 상관없이 제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만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는 거는 진짜로 막 논문 정도를 찾아보는 게 아니고서는 조금 신뢰를 좀 잘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책을 막 이것저것 다 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별로 중요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식물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돌아도 잘못해봤자 식물 죽는 것밖에 더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 죽어서 키우는 사람이 좀 기분이 안 좋아졌다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뭐 의료 쪽이라든가 뭐 먹을 거 이런 거에 비하면 진짜로 그냥 대충 이상한 정보가 돌아도 별로 그게 필터링도 안 되고 그게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그런 걸 이렇게 하면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 때문에 제가 삽질을 하게 되니까. 삽질 많이 했거든요. 저 삽질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습 한 가지만 알기 위해서도 지금 책을 본 게 지금 꽤나 많은데, 정말 많은 책을 봐서야, 그리고 많은 자료를 봐서야 과습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그 과습조차도 어차피 인간이 지금 다 이해하는 수준도 아니었고, 전문적인 내용을 찾아봐도 그나마, 근데 이제 우리가 가드닝 할 때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은 된다 정도 수준인 거지, 우리는 사실은 화분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가드닝 하면서 이렇게 식물 키우면은 되게 겸손해져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막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걸 봐도 아는 거는 진짜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그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도 식물이 잘 커준다.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식물이 일단 건강하고 뭔가 강한 식물이 강한 존재이고, 그래서 망치지만 않으면 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계속 살아왔으니까 멸종 안 되고 살아온 거잖아요, 자기 환경에서. 그래서 그것만 맞춰주면은 식물은 죽지 않고 산다, 이런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화분 안에 벌어지는 거 설명 다 못한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뭐는 뭐다, 딱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게 식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되게 힘들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또 다 했습니다. 다이너스티 다 했습니다. 역시 일을 나눠서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다 하고 제가 수분 처리까지 하려고 했으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이거부터 그냥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 키우면 키우고,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해서 경험도 쌓여도 점점 장담은 할 수 없어지는 게 많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계속 더 몰라요. 더 모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전에 모르는지도 몰랐지만, 모르는 걸 몰라요. 모른다는 걸 몰라요. 어느 분야나 다 그렇죠. 그래서 식물도 이렇게 키우면 키울수록, 그리고 공부할수록 모르구나 그렇게 됩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된 거지?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좀 커지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장이 커지면 좋겠으니까 좋은 채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채널. 그러니까 좀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가능한 한 진짜로 막 이렇게 현혹하는 정보 말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걸로, 그런 마음으로 좀 만들어지는 영상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나누는 거, 그런 영상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잘못된 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식물을 키우다가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식물을 잘 키웠었고 그 재미를 누렸으면은 또 한 명의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정보가 많이 유통이 되어서 그런 정보를 보고 또 식물이 죽고 뭐 튤립도 막 잘 안 자라고 막 이렇게 되면 아 그냥 뭐 안 되네, 나는 식물 똥손이네 막 이러면서 이제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튤립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 제가 직접 본 것만 해도 이 시기에 팔면 안 되는데 튤립을 그 시기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돈만 벌면 되겠다라는 생각인 건지, 근데 그 시기에 팔면은 높은 확률로 진짜로 튤립이 안 날 텐데도 그런 걸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날 거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 했는데 그래서 잘 안 커. 그러면 이제 나는 튤립 안 되나 보다, 내 집에선 튤립 안 되나 보다, 아니면 나는 튤립을 키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또 다시 시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바로 다시 시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더 이상 그 시도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정보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좋은 정보를 만들고 좋은 정보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식물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또 식물 시장도 커질 거고,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식물들을 또 만나게 되지 않을까, 저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뭐 저도 식물 키우면서 많이 겪었던 거지만, 진짜로 식물 키우는 게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정말 저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고, 이번 여름에도 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식물이 있으니까 제 정서에 제가 모르는 어떤 무의식적인 거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을 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물을 좀 놓치기도 했는데 그래도 물을 챙겨서 내가 물을 얘네한테 줘야 된다라는 거를 챙겨주는 게 이제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저의 규칙성도 확보를 해주게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약간 스스로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거든요. 제 자신이 스스로 진짜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챙길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내가 챙길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동물 같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동물을 위해서 산다, 얘 때문에 내가 고양이 밥값 벌려고 내가 일하고, 힘든 데서 일하고 강아지 산책시키려고 내 시간 확보하고 하는 거다라고 되는 것처럼, 그런 게 그러니까 딱히 사람이 자기 자신을 또 사랑하기가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 아무리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진실한 눈을 보려고 하는 순간, 내가 참 별 볼 일 없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잘 못하고 스스로에 대한 약속도 잘 못 지키고 그런 거 같네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부담이 크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잘 못하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면 동물을 아프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막 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래도 얘를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아픈 거에 대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점에 있어 돌멩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풀이 할 때 다른 사람 물건에 화풀이를 많이 하지,
돌부리한테 활풀이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발로 차면 자기 발만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죠. 그 돌 바위 같은 데에는 자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영향력을 미치려는 욕구가 너무나 강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욕구까지도 있는 게 인간인 거죠. 그게 인간의 어떤 참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통제력을 원하는 거,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거를 자기 자신한테 이제 하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 바꾸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좋은 쪽으로 제 자신을 이끌려고 해도 그게 너무 힘들어요. 자꾸 그런 거를 이제 근데 놓치는 순간 타인에게 이제 영향력을 자꾸 미치려고 하게 되죠. 어리석은 짓인데, 예. 그리고 좋지도 않은 짓인데. 근데 식물 키우고 있으면은 이게 뭐랄까, 얘를 아프게 할 수 없다라는 거가 오히려 뭔가 되게 안심시켜줌과 동시에 그러니까 위험하지가 않은 거지. 얘를 아프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아프게 할 수는 없는데 얘가 잘 크게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점이 뭔가 독특한 것 같아. 예, 잘 크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잘 크게. 예. 그러니까 제가 손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영향력이 얘한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얘가 더 잘 자라게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범위에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얘한테 고통을 줄 수 없는 그런 안전한 범위에서 얘가 잘 클 수 있게, 얘가 뭔가 푸른색 잎을 뻗을 수 있게, 예쁜 꽃을 필 수 있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뭔가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프리코트 딜라이트 끝. 이제 오렌지 엠퍼러라는 거 또 남았네요. 얘는 조금 작은 거. 그리고 지금 수분 준비하면서 요것도 확인은 했어요. 지금 얘네가 무슨 튤립 그룹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튤립군을 가능한 한 같은 튤립군을 같은 이 통을 지금 쓰려고 한 거거든요. 이 통에다가 그 수분 저온 처리를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 이거보다 더 크면 좋겠는데, 이게 좀 더 높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얘네 튤립한테 냉장고를 저희 식량을 거래하면서 할당해 줄 수 있는 이제 맥스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최대치. 그래서 요거 2개를 지금 확보를 했어요. 요거 2개는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이제 그거를 튤립을 이제 저온 수분 처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같은 튤립 그룹을 여기 곰팡이가 좀 있네요. 곰팡이가 좀 있어요, 여기. 요건 좀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안에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다음에 닦고. 지금은 까는 것만 이제 집중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할 건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예. 진짜 이거 일 나누길 잘했다. 이거 지금 까는 것만도 지금 벌써 지금 30분은 이거 하고 있네. 그리고 저의 체력이 지금 바닥이 나고 있네요. 그래서 같은 그룹을 같이 넣고, 그리고 다른 그룹이랑 섞더라도 가까운 그룹, 그러니까 조생종, 만생종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순서가 있으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피는 애들을 가능한 한 묶어서 지금 수분 저온 처리 보관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수분 보관 처리를 제가 지금 좀 자료를 좀 검색을 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거를 지금 이제 네덜란드 튤립
농장에서 그 돌아가는 거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수분 저온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왜 그걸 저걸 할까? 건조도 있는데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본 자료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논문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나라 뭐 농업 저기 어쩌고 해서 잘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보니까 수분을 지금 하는 이유가 꽃의 품질이 되게 좋대요. 꽃의 품질이 좋은 거랑, 그 다음에 꽃이 얼마 동안 언제 피게 할지도 조금 통제가 조금 더 정확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꽃이 좀 더 오래 간다. 잎도 길게 뭐 이렇게 뭔가 잘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분 저온 처리를 지금 하는 거다라고 지금 자료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엠퍼러 끝.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해보려고 하고, 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지금 마저 까면서 그냥 수다하자면 저거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지금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 튤립한테 할당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저온의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고,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좀 현관이나 창문 주변인데, 거기가 지금 온도가 충분히 안 내려가는 것도 문제일 거고, 그리고 거기다 하면 제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 자꾸 튤립 때문에 저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 불편해져요, 너무.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가능한 한 지금 수경을 도전을 할 생각이거든요. 수경을 해서 그냥 꽃을 빨리 보고, 그 다음에 좀 관리도 좀 쉽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했는 게 지금 수경인데, 수경을 하기 위해서 과정으로 그리고 이제 저기다 보관을 못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저온의 공간이 너무 적고 하니까 수분 저온 처리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분 저온 처리를 해서 수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수분 저온 처리가 근데 지금 제가 본 자료에서는 좀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자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건조보다는 좀 더 길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대세예요. 제가 본 거에서는. 그래서 대체로 해서 하니까 3개월에서 5개월의 이야기가 나와요. 3개월에서 5개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근데 어쨌든 한 3개월 또는 뭐 2달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면 2달을 보관을 했다라고 하면 2달 보관을 하고 나서 저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꺼내서 만약 수경으로 현관에 뒀다라고 하면, 그때가 지금 추울 거 아니에요. 12월, 1월 이렇게 제일 추울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최대한 저온인 상태로 튤립의 저온을 좀 노출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꽃이 좀 더 오래 갈 것 같단 말이죠. 그 계산까지 해서 지금 수분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 망할 수 있어요. 그냥 완전히 싹 다 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그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그 위험 부담을 갖고 지금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드리머.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거를 굳이 저처럼 좀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고서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베란다에 그냥 심고 그냥 물 주고 잘 기다리면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고, 예,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저는 지금 제 환경에서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제 환경에서 꽃을 어떻게든 보겠다. 고분피대 포기하는데 그래도 꽃은 잘 보고 싶다. 그리고 불편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제가 두 해를 겪었는데요. 뿌리파리가 창궐을 해요. 저는 창궐을 해요. 물론 다른 어떤 뭐 약을 쓰거나 조치를 취해서 모스키토 바이트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 이제 대안책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못 견디겠어요. 너무 많아서 다 잡긴 다 잡아갔는데,
그래도 너무 많다. 너무 피곤하다. 뿌리파리 때문에. 뿌리파리가 어쨌든 꽃이 날 때까지는 좀 적다가 그 뒤로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창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창궐을 할 때가 얘가 이제 튤립이 이렇게 자라고 이제 구근비대 상태로 들어가면 얘네가 이제 모구가 갈라지고 자구에서 이렇게 자구가 커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마늘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모구가 상한다는 거죠. 썩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썩어갈 때 거기에서 들러붙어서 급속도로 막 커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추정하기를. 그 뿌리파리가 생기는 타이밍이나 뭐 그 흙을 파봤을 때.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제 뭐 구근을 처리해도 될 건데, 그냥 아예 그냥 완전히 구근 상태로 아예 다 볼 수 있게끔 그냥 수경을 해 놓으면 아예 그 뿌리파리가 생기기 전에 제가 끝낼 수도 있고, 꽃만 보고 끝낼 거니까 끝낼 수도 있고, 뿌리파리가 생기더라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뿌리파리가 완전히 물 상태에서도 잘 생길까? 약간 그 생각도 들어서 잘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저는 그런 추정도 좀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한 짓이긴 하죠. 안 해본 짓이고, 그리고 이걸 하더라도 조금 제가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아닌 거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봐도. 네. 이거 뭐였지? 응? 뭐였더라 이게? 갤러리 끝. 그리고 수변 처리에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수변 처리 과정도 약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온도를 좀 단계적으로 나눠 가지고 약간 조금 저온 그리고 더 저온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을 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냉장고를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식의 약간 진짜로 그런 농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는 제가 못할 거여가지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어차피 근데 보관을 예를 들면 2달 정도로 제가 냉장고에 보관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어쨌든 저온 상태에서 노출되고 하는 거니까 뭐 망하지는 않지 않을까? 완전 망해버리진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한번 해보게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번에 이거를 성공을 하더라도 뭐 이걸 했는데 엄청나게 갑자기 막 꽃이 너무 자란다던가 너무 수월하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서는 딱히 다른 분들이 이거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처럼 뭔가 환경이 안 돼서 그러시는 분들 아니시고는 베란다에 있으시고 아니면 뭐 창가라도 이렇게 충분히 그런 저온대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은 그냥 흙에 심고 하시는 게 일이 제일 적을 것 같다. 위험 부담도 제일 적을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변으로 만약 하면은 그러니까 뿌리를 건조해서는 뿌리를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보관을 하는 방식이 될 거고, 이제 그 수분 처리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하는 거죠. 뿌리가 이제 수분을 만나서 이제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이제 수분 흡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를 속에서 이제 좋은 상태를 이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통에 약간 제가 받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뿌리가 자랄 만한 공간의 받침을. 그래서 그걸 이제 머리를 지금 쓴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받침을. 지금 우드보드 있잖아요. 보드롱인가?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동원을 해서 끝? 그리고 요거 서비스로 받은 것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1시간 안 되고 끝낼 수 있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건 이제 퍼플 프린스.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오늘 다 같이 하는 건 무리고 일단 오늘은 튤립 까는데 의의를 두는 걸로. 지금 밖이 서늘한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변화를 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어컨을 지금 빵빵 틀어놨어요. 지금 초저온으로. 진짜 튤립 이거 키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근데 이제 나비에꾸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거 할 때 저기 뭐야 저 에어컨에 저 비닐 같은 거 씌워가지고 통로 비닐 같은 거 씌워가지고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그 튤립한테만 저온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되게 타당한다고 생각해요. 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전기요금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일단 아이디어 킵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어차피 튤립 보는 시간이 짧으니까 뭐 그 짧은 시간에 예를 들면 제가 그걸 남겨놔야 되겠다, 튤립 모습을 좀 촬영을 해놔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촬영을 할 때만이라도 에어컨을 틀어서 뭐 튤립한테 쐬어준다라든가. 진짜 튤립을 약간 차가운 공간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옮기면 진짜 순식간에 피더라고요. 진짜 순식간에.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캔디 프린스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완전히 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놓고 일단 요거 다시 좀 저온으로 보관할 수 있는 데다 보관해 놓고 이게 이 통 두 개 다 들어갈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미카님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금 새로 지금 주문을 하는 바람에 주문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오차 때 아마 지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서 지금 오차를 제가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오차도 성공을 해서 만약 하면, 근데 오차는 윤행이니까 바로 그냥 전 수경으로 들어가려고요. 수경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추가로 주문한 거, 오늘 주문한 거, 그 팜팜인가 폼폼인가 거기에서 주문한 거, 거기에서 주문한 거를 이제 제가 받아서 해야죠. 그리고 근데 거기에 다이너스티랑 저걸 같이 해버리는 근데 그것도 예약이어가지고 바로 안 오는데 머리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 그걸 수변 저온 처리하는 거는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그거는 좀 그것도 찍을 거예요. 그것도 찍어놔서 기록을 남겨놔야 또 제가 뭐 완전히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든 성공을 하더라도 그게 좀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고 뭘 잘못했나 뭘 잘했나 이런 걸 좀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의 튤립 까는 영상과 함께 수다 어떠셨는지요? 막 이렇게 말하려서 이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아서 갑자기 말이 안 나왔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저희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두 또 그 튤립 긴장 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